오늘은 이제 이, 이 렉탱귤러 신호, 이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볼 때 보면은 렉탱귤러 XT가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펄스파가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걸 디지털 펄스라고 그래. 디지털 펄스 신호, 뭐 아니면 렉탱귤러 펄스 신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대해서 이제 프리 트랜스포머 하면은 뭐 이게 싱크 펑션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 오늘 요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 렉탱귤러가 주파수 도메인이 있을 때, 요 주파수 도메인이 있을 때, 응? 그러니까 요렇게 타임 도메인이 있을 때랑 주파수 도메인이 있을 때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붙이거든. 요거는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아이디어 로패스 필터라고 그래. 로패스 필터. 필터. 두 개가 똑같은 건데 타임 도메인이 있을 때는 이름을 디지털 펄스라고 그러고, 펄스, 뭐 렉탱귤러 펄스 뭐 이렇게 부르고, 이쪽 주파수 도메인이 있을 때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들어가.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라는 말을 써. 이게 뭐 두 개 똑같은 건데 왜 타임 도메인에서는 렉탱귤러 디지털 펄스라고 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쓰느냐라고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뭐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이게 뭐 이게 0, 1, 0, 1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게 1, 1 이렇게 뭐 ADC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뭐 처음부터 봅시다. 이게 뭐 요런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요게 ADC를 거쳐서 컨버팅 하면은 이제 0, 1, 0, 1, 뭐 1,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건 정보이고, 이거는 정보이고, 요거는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보내려면은 0101을 보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1이면 5V, 0이면은 마이너스 5V, 뭐 이런 식으로 5V, 이거는 마이너스 5V,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고. 그 요런 모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렉탱귤러 신호를 이용해서 이걸 다 만들어 주거든. 그러니까 0101 같으면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5V, 뭐 이런 식으로 0, 1, 0, 1, 1, 뭐 1,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렉탱귤러를 시프팅하면 이걸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걸 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렉탱귤러 신호라고 하는데, 왜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왜 이걸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라고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 얘기는 안 했네. 컨볼루션이라는 걸 이제 곧 할 텐데, 뭐 이미 영영수학에서 배웠으니까 내가 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통과하고 나면은, 이게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XT, 이게 LTI가 되면은 이게 HT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니까, XT가 되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YT가 어떻게 표시된다고? XT하고 컨볼루션 HT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과한다, 어떤 시스템, 이게 시스템이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과한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한다. 이게 인풋이고,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뭔가 시스템을 통과한 이걸 계산할 때 이게 컨볼루션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이게 LTI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타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은 프리퀀시 도메인에 똑같은 요 현상을 볼 때 XF가 들어가서 LTI 같으면 HF가 되고, 이게 어떻게 YF가 어떻게 되는 거야? XF에다가 곱하기 HF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하기로 나타나게 돼 있어. 곱하기로.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HF가 요 어떤 시스템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0부터 뭐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이게 뭐 2분의 t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고 요렇게 여기서 이게 나오듯이 이렇게 tt 이렇게 되면 2분의, 뭐 이건 2분의 1인데 2분의 t라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두 개 XF랑 이거 곱하는 거야. 이게 XF랑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라고. 곱하면은
HF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1 아니면 0이라고. 이 0이 0. 이게 마이너스 이거는 HF라는 건 생각해 보면은 HF라는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F가 뭐보다 2분의 T보다 고 마이너스 2분의 T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이거는 나머지는 otherwise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HF랑 XF랑 곱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HF랑 XF랑 HF를 곱하겠다는 거. HF가 뭐가 된다고? 0 아니면 1이라고. 그럼 0 아니면 1하고 곱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XF가 그대로 나오든지 아니면 0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겠지. 곱하니까. HF가 0 아니면 1이니까. 1을 곱하면은 XF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0을 곱하면 0이 나올 거라고. 0 곱하기 뭐는 무조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XF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F가 2분의 T 사이에는 XF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고. otherwise. OW는 otherwise야. 아니면은 if 위에 조건이 아니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HF 요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뭔가 XF를 통과시켜주고 요 영역에서는 통과시켜주고 다른 영역에서는 통과 안 시켜준다는 0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통과 안 된다는 얘기지. 통과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는데 통과시켜주는 필터인데 어디 부분만 통과시켜주냐면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로우 프리퀀시 성분만 통과시켜주거든. 그래서 이걸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런다고. 두 개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요런 것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그건 왜 아이디얼이냐? 아이디얼 왜 아이디얼이냐? 그냥 로페스 필터라고 하면 되는데 로페스 필터라고 하면 되는데 필터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아이디얼을 넣느냐?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영어로 아이디얼 뭐 이상적인 이런 말이거든. 이상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는 없다라는 거야. 현실에는 없다고. 없다라는 말을 주로 얘기한다고. 뭐 아이디어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뭐 하는데 그 말은 그런 사회는 없다라는 거야. 아이디어하다 뭐 조건이 아이디어하다라는 건 그런 조건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없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보면은 이걸 아이디어 로페스 필터를 만들려면은 결국 그 주파수 도메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 해석하는 거야. 주파수라는 건 일초에 몇 번 흔들리는지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하는 거는 우리는 타임 도메인에 살고 있다고. 실제로 이게 렉탱귤러 뭐 T분의 F 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만들려면은 실제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싱크의 TT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라고. 이 두 개가 이게 페어야. 이게 뭐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타임에서 보면은 싱크로 보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렉탱귤러로 보이는 거야. 이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로. 그러니까 결국 이 둘 중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걸 만들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두 개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싱크 펑션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싱크 펑션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 계속해서 나간다고.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나오고 이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내가 어느 특정 순간 0초라는 게 이게 어떤 특정 순간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오늘 매출이야. 19일 뭐 지금 10시 45분 정도 됐네. 10시 45분에 어떤 이 아이디얼 로페스피터를 쓰려면은 결국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요 시그널이 요게 뭐 조선 시대부터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불가능하거든. 이게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안 하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어 있는 구간을 이걸 잘라내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 순간에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고.
이걸 흔들려면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잘라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점, 이 싱크 펑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이게 0보다 작은 거에서 이거 0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게 0이 아니라고.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코절하지 않거든. 코절하지 않다고. 이게 non 코절이라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잘라내고 시프팅 한다고. 시프팅 하면 돼. 요 두 가지 이게 해결점이, 하나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는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시프트 해야 된다고. 시프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만큼 잘라냈다 하면 이걸 0초에서 요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똑같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잘라내고 0초부터 이전은 제로가 되도록 0이 되도록 0초 이전에는 요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뭐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시프팅 하면은 x의 t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할 때 xf가 나타난다. 그러면 x의 t-t0일 때는 프리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기억나나 이거? 최홍균.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주어졌을 때 xt에 대한 프리 트랜스폼이 xf라고 만약에 주어졌다면은 x의 t-t0, t0만큼 시프트한 거거든. 이게 요만큼 시프트한 거잖아. t0만큼. 시프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x f 마이너스 t0. 이거 뭐 하나도 모르네. 내가 정말 돌아가시겠다. 내가 이 제일 싫어하는 답이 요 답이야. 요. 내가 이 문제 내면은 응용수학에서 문제 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 이거 이렇게 적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이거 이렇게 돼. xf에다가 exponential minus j e pi f t0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지 마. 이거 지금 최웅균이가 대답했듯이 대답하면은 내가 굉장히 싫어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타임에서 딜레이 되니까 프리퀀시에서 딜레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이거 내가 시험 쳐보면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적어. 반 정도가 뭐 요거는 정말 지양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걸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x가 t0만큼 시프트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타임 도면에서 보자고. 그럼 xt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델타의 t-t0하고 어떤 관계로 나타내면 되거든.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면 xt-t0가 되는 거야? 이게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여기 이 괄호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조승찬. 조승찬. 내가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은 결석이야. 김선웅. 네,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컨볼루션입니다. 그렇지, 컨볼루션이지. 이 컨볼루션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xt에 대한 xf고 컨볼루션 하면은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고 델타 펑션 델타의 t-t0의 컨볼루션 이건 좀 약간 어려운데 exponential minus j e pi f t0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절대 x의 타임 도메인에서 딜레이한 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딜레이한 거랑 전혀 관계없어.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요렇게 페이즈가 시프트하는 게,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앰플리튜드는 일정하고 페이즈만 시프트한다고. 시프트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프트하는 거,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볼 때 크게 영향은 없다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시프트하는 효과는 크게 없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큰 영향이 없다고. 없다. 근데 뭐 잘라내는 건 굉장히 큰 영향이. 잘라낸다. 요 잘라내는 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원래 싱크 펑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 이게 싱크 펑션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걸 잘라낸다. 이렇게 이걸 잘라낸다. 요건 제로 시키고 요건 없애버리고 요 안에 것만 놔둔다. 라고 하면은 이게 t만큼 하면은 이게 뭐 t0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거 수식으로 싱크 뭐 이게 아까 t니까 뭐 t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렉탱귤러 t0 t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이 잘라낸다라는 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잘라낸다 어떤 걸 잘라낸다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렉탱귤러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렉탱귤러로.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싱크의 t 뭐 t고 이게 렉탱귤러 t를 이 컨볼루션 해보자고. 그러니까 원래 건 이거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하고 싶은 오리지널은 뭐냐면은 싱크의 뭐 tt 요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왜 또 안 움직여 이거. 이게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 이게 만들 수가 없다고. 왜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시프팅하는 거는 뭐 넌코절한 거는 시프팅하면서 해결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프팅하는 거는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변형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변형해서 이제 구현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게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는데 렉탱귤러 뭐 t0분의 t 요걸 곱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의 싱크 펑션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봅시다. 싱크의 TT는 어떻게 돼? 이게 렉탱귤러 T분의 F 뭐 물론 뭐 T0 여기 들어가겠지만 뭐 이건 별 상관이 없으니까 뭐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컨버전 되고 이 T0는 어떻게 돼? T0의 싱크의 T0F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거가 우리가 만들고 싶었는 게 이거였는데 이걸 그대로 만들면은 이걸 만들 수가 있다면은 이게 여기에 대한 풀이의 트랜스폼은 뭐 렉탱귤러 F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이디어 로페스 필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고 했잖아. 만들 수 없다고. 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어떤 특정 순간에 하려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게 계속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뭔가가. 뭐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순간에 내가 오늘 뭐 2019년 3월 19일 뭐 11시부터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어제부터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럼 어제는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그럼 100년 전부터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뭐 김옥균이 뭐 갑신정면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은 뭐 그보다 더 전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고 있을 때 내 옆에서 이거 싱크 펑션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변형해서 구현 가능하려면 결국은 이걸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데 잘라내는 순간 렉탱귤러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라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싱크 펑션을 컨볼루션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요거에다가 컨볼루션 싱크 펑션 요렇게 이 두 개 컨볼루션 하게 되는 이 두 개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보여. 우리 요렇게 보인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거 요게 오리지널한 게 여기 보면은 오리지널한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걸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대신 요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이게 원래 아이디어란 거고 이거는 프랙티컬한 거야. 이렇게밖에 못 만든다고. 뭔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어. 이게 출렁출렁인 거. 플럭추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하여튼 뭐 요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 얘기하면서 뭐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요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뭐 파워 시그널이냐 에너지 시그널이냐 뭐 요걸 구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첫 번째 건 일단 무조건 주기함수이면은 무조건 무슨 시그널이에요? 주기함수이면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일단 먼저 주기인지 아닌지 주기이면은 뭐야? 주기면 무조건 파워 시그널이야. 주기가 아니면 주기 신호가 아니다. 주기 신호이면은 파워고 주기 신호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에너지가 보통은 에너지고 어떨 때는 파워가 될 수도 있어. 이상한 문제가 내면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는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주기 신호인지를 보고 주기 신호이면 파워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비주기 신호이면은 주기 신호가 아니면은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보면은 거의 99.99%는 맞아. 근데 이상한 문제들이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여기 이게 그런 문제를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뭐 별로 내가 그러니까 요런 내가 예제로 여기 아마 여기 해놨을 텐데 요런 것들 요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주기 신호 A는 주기 신호가 아니잖아. 주기 신호가 아니거든.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에너지 시그널이 되는데 이 B번도 사실은 주기 신호가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게 있다고 0보다 작은 거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의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파워가 되는 이상 예외적인 경우거든.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게 익셉션을 한 경우 예, 경우이니까 요게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것도 보면은 잘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자체를 어떻게 다 주기 신호니까 당연히 파워 시그널이야 이게 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기 신호이면은 일단 먼저 보고 주기면은 파워고 주기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1번 봅시다. 파워냐 에너지냐 이거 하는데 1번 XT가 이거 내 응용 수학에서 다 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다니까 좀 약간 좀 그러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뭐 몇 개만 해봅시다. 그냥 다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알파가 여기서 이제 0보다 크다 합시다.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가 되겠지. 그럼 요거는 이게 파워를 하니까 이게 파워라는 게 아니 에너지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뭐 일단 주기순으로 아니잖아 이거는. 주기순으로 아니니까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t에 dt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0을 중심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똑같아요. 그래서 2배의 0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알파 t dt 이렇게 되겠네. 요걸 이제 적분해 줘야 되는 2배가 되니까 요렇게 되니까 이거는 2배의 마이너스 2알파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알파 t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면은 무한대일 때는 제로가 되고 1이니까 결국은 2알파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알파분의 1 에너지는 알파분의 1이네. 요거는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A에 이거는 뭐 A에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 이것도 뭐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답이 뭐 2분의 A 제곱이야. 2분의 A 제곱 해보세요. 이거 뭐 지난번에 그 했던 거랑 비슷해. 그 다음에 XT가 A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렉팅귤러에 2의 t 마이너스 n t0 T0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거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요걸 일단 좀 다르게 고쳐보자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렉탱귤러 2를 밑으로 내린다고. 그러면 T0분의 2에 T-N T0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게 같은 거야. 위에 거하고 같은 거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렉탱귤러 T를 뭐 T0마다 반복하면 된다고. 반복하면 된다고. T0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렉탱귤러 2분의 T 같으면 이게 이게 2분의 T0 이렇게 되니까 요 지점은 4분의 T0고 요 지점은 마이너스 4분의 T0 이렇게 되겠지. 요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n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달라지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전체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A에 이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뭐 이게 T0일 때 이 T0이면 이렇게 되고 뭐 이게 A고 이거 마이너스 A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제곱을 하다 보니까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게 이게 별 상관이 없어. 제곱하면은 플러스 a 제곱이 되니까 무조건 0으로 올라온다고. 그 제곱하니까 결국은 0부터 t까지 이거 계산해 주면 된다고. 계산해 주면 돼요, 그냥. 이거 a 0부터 이게 일단 주기 신호니까 t0마다 그다음에 t0에서 x제곱 t에 dt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거는 t0분의 이게 뭐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까지 x제곱이 a제곱의 렉탱귤러 t분의 t0 over 2 dt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이거 제곱해 주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언제만 1이라고. 이건 1 아니면 0이잖아.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언제? t0고 t가 마이너스 4분의 t0부터 4분의 t0고 otherwise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 사이에 이걸 이제 마이너스 4분의 t0부터 4분의 t0까지 그러니까 a 제곱에다가 1 d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이거는 a 제곱에다가 t0에다 곱하기 이 전체 이게 넓이가 인테그럴 해주면은 뭐 이게 2분의 t0 되니까 결국은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뭐한 김에 다 해봅시다. 뭐 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xt는 a의 렉탱귤러의 t 플러스 b의 렉탱귤러의 t 마이너스 0.5 일단 요거는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거는 일단 파워 시그널은 아니겠네. 주기 신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렉탱귤러 t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폭이 1이니까 이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분의 1.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이게 2분의 1 사이에 이게 더하기 이 앰플리튜드가 이게 더하기 이거는 0.5만큼 시프트 하면 된다고. 0이 아니라 0.5에서 이렇게 되겠네. 이게 b고 0.5 이게 0이고 이게 1이 되겠네. 어차피 폭도 여기는 1이잖아. 그럼 이걸 두 개를 같이 그리면은 앰플리튜드가 뭐 b가 더 크다고 가정합시다. 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그린다.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여기까지는 a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0부터 여기까지는 a, b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0이고 2분의 1이고 1 요게 이건 a 플러스 b이고 이거는 b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이제 제곱하라는 거야. 요걸 제곱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는 0이잖아. 이게 요 0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제곱 t를 dt를 해야 되는데 x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x제곱 t 이건 0이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제로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a제곱이네. a제곱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1 사이는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의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b제곱의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부터 무한대까지는 0의 dt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0이 되겠네. 그럼 요거만 계산해 주면 돼. 요 세 개.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되나? 2분의 1 a 제곱에다가 2분의 1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지막 거는 2분의 1의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이거 뭐 더 풀어줘도 되고 그래서 2분의 1에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해주면 a 제곱 2개고 b 제곱 2개고 이렇게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뭐 b를 이상하게 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위에까지 적어도 뭐 내가 틀렸다고 안 해. 하여튼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거는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디폴트로 그 숙제야. 이 페이지 27페이지 요 계산하는 거 요거는 다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리니어 뭐 호모지니어티 요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하여튼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LTI
LTI면은 LTI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LTI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LTI가 왜 중요하다고?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웃풋을 계산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뭐 LTI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느냐? LTI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거 내가 지금 자꾸 DSP에서도 이걸 리뷰를 하고 여기서도 리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좀 헷갈려 내가. 그래서 뭐 대충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LTI면은 아웃풋을 예측 계산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LTI면은 뭐가 되는 거야? LTI이면은 이제 컨버션 되는 거야. LTI이면은 그러니까 아웃풋이 뭔가 있을 때 LTI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임의의 인풋 XT가 들어오면은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XT하고 HT하고 컨버션이 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얘네를 계산할 수 있다고. 이게 계산할 수 있잖아. 물론 복잡해 이게. 복잡하지만 계산할 수 있다고.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럼 LTI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LTI가 아니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넌리니어 시스템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타임 베링 시스템도 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시간이 다 계속 변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넌리니어 시스템 뭐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뭐 이렇게 뭐 기상 뭐 기상이 아니라 요거 뭐 날씨 예측 뭐 이런 것들 다 넌리니어 시스템이거든. 뭐 아마 그런 거 들어봤을 텐데 뭐 카오스 이론 뭐 그다음에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 해서 나비 효과라 해서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정확하게 계산 못 한다라는 거야. 복잡한 계산은 가능하다고 요게.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거 LTI 시스템 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LTI 시스템에 대해서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RLC 회로 있잖아. 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RLC 회로 모두 LTI야. LTI. 그 얘기는 안 했을 텐데 그게 LTI라고 얘기는 안 했을 텐데 RLC로 이루어진 모든 게 다 이게 그 그러니까 뭐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물론 뭐 미분방정식 안에 이제 개수가 상수여야 되는데 상수가 아니면 이제 타임 베링이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할 때는 뭐 R이 변하지 않잖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냥 15옴이면은 15옴이 그냥 쭉 유지되는 거야. 이게 뭐 1페럿이면은 1페럿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RS 외로 LTI에서 뭐 이렇게 이 나가는 것들 이게 다 뭐 사실 이거 자체가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거 RC 회로 같으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V-in 이게 V-out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마치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회로하고 도대체 시스템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걸 R하고 C하고가 요 V-in이 들어간다면 V-in이 들어간다면은 V-out이 요 커패시티에 걸리는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Vout이라고 하면은 Vin이 들어와서 Vout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계산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모든 게 다 뭐 이게 뭐 LTI야. LTI 아니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이 학부 과정이 학부라고 그러는데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뭐 그냥 넌리니어가 아니라 리니어이고 그다음 타임 베링이 아니라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왜냐면 아니면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뭐 물론 반도체나 이런 데 할 때는 좀 약간 달라. 반도체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도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 할 때는 이건 이제 정확하게 다이오드나 아니면은 뭐 이 트랜지스터 이걸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넌리니어 소자이거든. 넌리니어 소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 다이오드 같으면은 뭐 이렇게 되잖아. 이게 V인이 들어갔을 때 Vout 요게 V인이고 Vout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된다고. 이 특성 곡선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이게 뭐 이상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넌리니어야. 이게 넌리니어는 리니어하다는 거는 직선으로 나온다는 거거든. 이게 쭉 구부러지잖아. 뭐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넌리니어라고 이거.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계산 못 하거든 우리가.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물론 뭐 이런 것들 뭐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요 정도 되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렇게 계산한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이게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리니어라이제이션. 응. 예. 넌리니어인데 실제로 원래는 넌리니어인데 이걸 어떻게 리니어하게 바꾼다라는 거야. 어떻게 뭐 0.7보다 더 크면은 뭐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고 0.7보다 작으면 0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쉽거든. 쉽거든. 그렇게 하면 쉽거든. 그 계산하기가 쉽다고. 그 리니어라이즈 다 한다고 이게.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뭐 모스펫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다이오드가 아니라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뭐 그걸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서 선형성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래야지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분 다루는 거 다 그냥 리니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그래서 아마 소신호 이런 거 할 때 소신호 분석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소신호 분석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서 넌리니어 한 걸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서 계산한다고. 리니어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 사실 나중에 소신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트랜지스터 마찬가지야. 이렇게 리니어 원래 특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대충 어프락시메이션 해가지고 근사화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산이 불가능하거든 거의. 트랜지스터 뭐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 TV나 뭐 이런데 뭐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트랜지스터 뭐 몇백만 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계산해? 리니어라이제이션 해도 거의 불가능한데 모른다고. 그 하나짜리도 계산하기 어려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막 전자회로 뭐 해보면은 뭐 트랜지스터 하나 들어가서 뭐 두 개, 세 개 들어가도 막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 그걸 넌리니어로 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리니어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리니어가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뭐 그다음에 LTI 시스템은 뭐 이게 호모지니어스하고 어디티비티 뭐 이 얘기는 뭐 하지 맙시다 그냥. 이게 이러면 이제 리니어 하다라는 거고 리니어. 그다음에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면은 LTI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LTI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LTI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이게 인풋하고 이게 임펄스 HT가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LTI라고 판명이 나면은 LTI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스템을 해봤더니 리니어 LTI이다. A라는 시스템이 A가 LTI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 가능하다고 했잖아. 아웃풋을 계산 가능하다고. 계산 가능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이 스텝 1이 뭘 하냐면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돼. 임펄스 리스판스. 요 LTI다라고 딱 판명이 나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된다고. 임펄스 리스판스. 그럼 뭐냐면 LTI라고 판명이 났을 때 뭘 넣어준다고? 델타 T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아웃풋 HT를 구한다고. 이걸 구해놓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제 더 이상 LTI라고 하지 않고 이걸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에 이 시스템이 HT라고 이제 딱 해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다 돼. 그다음 스텝 2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이제 여기 HT라고 이제 딱 붙이는 거지. 이게 이걸 요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적는다 이렇게 LTI라고 적지 말고 이제 HT라고 적어놓으면 괜찮아. 이제 왜 이 이름만 알면 모든 거 다 알 수 있거든. 뭐 나에 대해서 뭐 주민철에 대해서 알려면 주민철이라는 이름을 쳐가지고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보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나에 대해 정보가. 그 같은 얘기라고. HT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넌코절이냐 코절이냐 뭐 스테빌리티냐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풋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텝 3가 이제 임의의 인풋에 대해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한다. 어떻게? 이게 임의의 인풋 이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xt에다가 어떻게 하면 yt가 나오는데 인풋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xt 임의의 인풋하고 ht하고 컨볼루션 이렇게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컨볼루션 형태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LTI 시스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LTI 시스템이 이 아이겐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겐 시그널. 이게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제어에서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굉장히 중요해. 시스템 해석하는데 중요하거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근데 여기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주로 이제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은 아마 LTI라고 얘기 안 할 거야 아마. 그냥 시스템 해석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다 LTI야 LTI. LTI라고 먼저 가정하고 그 다음부터 쭉 한다고. LTI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제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만은 모든 제어에서 배우는 모든 시스템들 다 LTI야. LTI여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되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0부터 무한대까지 xt가 임의의 xt가 있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dt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게 0일 수도 있고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하면은 요게 이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exponential st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은 exponential st가 매우 특이한 함수예요. exponential st가 굉장히 특이한 함수야.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LTI가 있으면 LTI에서 HT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인풋으로 뭔가 넣었으면은 나오는 아웃풋 이거는 YT는 이게 XT에다가 HT이지만 이 YT는 이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YT는 XT와 모양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다고. 전혀 다른 게 나온다고. 뭐 컨볼루션이 되지만 컨볼루션 해놓으면 전혀 다르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렉탱귤러가 들어가서 렉탱귤러 컨볼루션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삼각형을 내든지 아니면 이 두 개가 위스가 똑같다면은 뭐 요렇게 똑같다면 삼각 펄스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된다고. 그 모양 전혀 다른 거지. 이게 인풋이 뭐야? 직사각형이 들어갔는데 렉탱귤러가 들어갔는데 모양이 삼각형이 되든지 이게 이뭐 사다리꼴처럼 되든지 요렇게 되니까 이 전혀 다른 모양이 된다고. 이게 다른 모양이 전혀 다르게 돼. 대부분은 99.99%는 다 다르게 된다고. 그런데 어떤 거 특별한 어떤 그 무엇인가는 그 무엇인가는 이게 XT를 잘 선정하면은
이게 yt가 모양이 같아지는 게 있어. 라는 게 있다고. 같아지는 어떤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게 있다고. 뭐 물론 앰플리튜드나 뭐 페이지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걸 찾으면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뭔가를 알려줘. 이게 뭐 그거는 뭐 내가 증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아마 뭐 여러분들 행렬할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X라는 인풋이 가지고 뭐 어떤 시스템에 A라는 시스템 하면은 행렬할 때 A, X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Y인데 이게 보면은 이 Y라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X를 이게 인풋이 넣었을 때 이게 뭐 A라는 행렬이지. 뭐 리니어 행렬로 나타났다는 거, 매트릭스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LTI라는 거야. 리니어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웃풋이 되는데 이게 X의 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 람다가 있으면 이 람다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 뭐라고 한다고? 이 아이겐밸류라고 그래. 이 아이겐이라는 말은 뭐 독어인 것 같아. 독일어. 이게 뭐 수학을 이제 독일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수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 수학. 그러니까 이 아이겐 뭐든 뭐 고유한 뭐 이런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 고유값이라고 그래. 고유.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아웃풋이 A, X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전혀 다른 X랑 전혀 다른 어떤 값이 된다고. 그런데 어떤 특정 순간에는 이게 X가 똑같은 거가 된다. X의 어떤 람다 배수, 람다 이건 람다인데 이게 이름이 람다야, 람다.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인데 마치 사람 인자 적은 것처럼 돼 있는 좀 약간 좀 다르지. 그래서 여기 되는데 이게 아이겐밸류라고 그러는데 아이겐밸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매트릭스 행렬할 때 그것처럼 이게 만약에 XT를 넣었는데 YT가 XT 모양과 전혀 99.99%는 다른데 어떤 특정 순간에는 어떤 특정한 걸 해보면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아이겐밸류 찾듯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찾아보자고. 찾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익스포넨셜 ST가 이게 이제 ST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다음 장으로 넘겼는데 이게 또 안 되네. 이제 됐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면은 YT가 어떻게 되는 거야? XT에다가 컨볼루션 HT니까 그리고 XT가 뭐가 된다고? 익스포넨셜 ST에다가 HT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XT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XT의 익스포넨셜 XT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그 다음에 H의 타우라고 하고 익스포넨셜 S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S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익스포넨셜 ST는 이건 상수라고 이런 상수. 이게 타우에 대해 상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테그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 빠져나가지.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거든. 요거는 T에 대한 수식은 아니거든 이게. T에 대해서는 상수라고 이게. T에 대해 상수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상수 곱하기 여기 아까 했듯이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된다. 요게 아까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구할 때. 그러니까 요게 익스포넨셜 ST가 굉장히 특이한 함수라는 거야. 이게 어떤 LTI 시스템 내가 HT를 어떤 걸로 특정하지도 않았잖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HT에 대해 모든 HT에 대해서 모든 HT에 대해서 어떤 HT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T에 대해서 이제 요게 상수가 되기 때문에 성립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 t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거든요.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람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뭐 라플라스는 그 당시에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자기가. 그러니까 라플라스는 그냥 그 당시에는 요게 유행이었다고.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걸 변화하는데 트랜스폼 하는 걸 뭔가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뭔가 인테그럴 해가지고 뭐 이미 xt에다가 곱하기 뭔가를 해서 뭔가를 곱해서 dt에서 뭔가를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하든지 뭐 0부터 하든지 뭐 어떤 보통 xt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똑같아 두 개가. 요 빈칸 채우기가 이게 유행이었다고. 그 당시에 유행이었어. 유행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라플라스가 살았던 때는 이 뭔가 이 수학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뭐 오일러도 이런 거 했었고 또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베르누이 이런 사람도 했었고 뭐 이런 거 다 자기 마음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라플라스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게 이 xt가 수렴하려면은 그냥 익스포넨셜 st를 곱하면 되겠다 했는데 st 하면은 이게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마이너스 st로 이렇게 한 거야 사실은. 했는데 이 보니까 굉장히 유용했거든. 굉장히 그 당시에 그냥 이거 대신에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른 빈칸에 다른 걸 넣었었는데 이 사람이 익스포넨셜 st를 해보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유용했던 거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유용한지는 잘 몰랐던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잘 들어맞나. 다른 사람들 건 다 지금 없어졌거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살아있지만은 뭐 오일러 트랜스폼, 뭐 베르누이 트랜스폼 이런 거 다 이제 안 쓴다고 거의. 왜 이것만 살아남았나?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익스포넨셜 ST가 매우 스페셜한 거래. 스페셜. 그 운이 좋았지. 그냥 라플라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걸 뽑은 거야 이 사람이. 매 스페셜한 거였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그걸 많이 쓰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막 하는 거지.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 이게 익스포넨 아이겐 펑션이라고 그래요. 아이겐 펑션. 이게 그럼 아이겐 밸류 아까 밸류라고 하지 않고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건 익스포넨셜 st t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시스템 이 t 타임에 따라서 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이 시스템이 주로 뭐 아이겐 시그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겐 시그널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아이겐 밸류라고 하진 않아. 어떤 밸류는 어떤 컨스턴트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니까 이게 결국 st를 넣으면은 결국 인테그럴 쏘리 왜 이래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니까 라플라스는 그 당시까지는 잘 몰랐지만은 이제 나중에 돼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잘 들어맞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제어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잖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사실은 이게 풀이가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유용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적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거의 풀의 트랜스폼 요걸 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됐다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뭐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LTI 시스템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 이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라고 있지. 스텝 1. 원이 델타를 넣어서 이게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델타를 넣어서 나오는 아웃풋을 요걸 HT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적지 말고 이제 HT 이렇게 딱 적는 거지. 이렇게 적어서 이제 그 다음에 임의의 인풋 아무거나 넣었을 때 요걸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컨볼루션으로. 그 뭐 나중에 뭐 풀의 트랜스폼 하겠지만 델타 T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정진용. 네. 델타 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뭐야?
이현재. 이현재. 네. 이거 뭐야 이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도형. 예, 이거 뭐야 이거? 1입니다. 그렇지. 1이지 1. 1. 이거 내가 응용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이거. 델타 T하고 익스포넨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이거 두 개는 외워놔야 되는데. 이거 안 했었나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델타 T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얘기하면서 안 했나? 얘기하면서 안 하긴 안 했는 것보다.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내가 따로 얘기하진 않았네 그냥. 그래서 요게 뭐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델타 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은 이게 1이 돼 1. 이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 T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1이라고 1.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1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1이다. 무슨 말?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모든 주파수를. 모든 주파수를 다 갖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를 다 갖으니까 왜 하필이면 델타 T냐는 거야. 왜 하필이면 LTI 시스템 판명하고 나서 왜 하필이면 델타 T를 인풋으로 넣어주냐고. 그걸 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왜 하필이면. 그래서인데 왜 하필이면 임펄스를 넣어주냐고. 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은 안 되고 왜 사인파는 안 되고 왜 코사인파 대신 왜 렉탱귤러는 안 되고 왜 싱크 펑션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델타 펑션이라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은 델타 펑션이 1, 이 풀의 트랜스폼이 1이 되기 때문에 모든 프리퀀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 펑션을 인풋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모든 프리퀀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프리퀀시를 가진 성분으로 이 시스템을 스캔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델타를 넣겠다라는 건 스캔하겠다고. 스캔하겠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스캔한다. 스캔한다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중요하냐? 임펄스 응답이 이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임펄스를 넣는 건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 모든 프리퀀시에서 이걸 쭉 다 스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다른 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임펄스 응답이 되자마자 어떻게 이걸 이제 우리가 HT라고 딱 적고 그다음 이 아웃풋이 이제 컨버전으로 이렇게 되겠지. 컨버전으로 돼. 그다음에 요거는 보면은 뭐 컨버전 이제 예제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요게 이 내가 두 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나이트한 거, 파이나이트하고 파이나이트한 거. 아니 파이나이트 아니 둘 다 인피니티네. 내가 잘못했다. 인피니티 한 거랑 두 개 인피니티 한 거랑 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 이거는 이지하다고 쉽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원래 그 정의대로 해주면 돼. 그냥 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정의대로 그냥 해주면 돼. 내가 정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요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냥 요거대로 해주면 된다고. 뭐 이거는 이렇게 이 두 개 똑같이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x에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d 타우 요 두 개 뭐 1번이나 2번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정의대로 해주면 된다고. 정의대로. 그러면은 이걸 뭐 xt에 이게 1번으로 보면은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몇 페이지야? 35페이지에 있는 거네. 35페이지에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이고 물론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t는 ut 이렇게 될 때 요거는 이제 컨버전 하라는 건데 그럼 xt에다가 ht를 컨버전 하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x에
t 마이너스 타우의 h 타우를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고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계산하든지 이 t 타우를 빼버리네. 이렇게 뭐 아무거나 계산해줘도 돼. 근데 뭐 여기서 보니까 이게 ht가 더 간단하잖아. 이게 간단하잖아. 간단하다. 이게 xt보다 더 간단하니까 이걸 요렇게 해주는 게 이게 더 편하겠지. 이게 위에 한다고 틀린 건 아니야. 뭐 그렇다고 뭐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니라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일단 요 간단한 걸 요게 좀 약간 더 복잡하게 바꾸는 게 더 좋으니까 요렇게 해주면은 넣어주면 되지. 이게 x의 t 마이너스 타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니까 x의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a 타우에 u 타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 ht가 ut니까 h의 t 마이너스 타우는 u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에 대한 수식이야? 이게 인테그랄이 타우에 대한 수식이고 이게 다 타우에 대한 수식이라고. 그러면은 u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u타우. 요거는 u타우. ut 마이너스 타우도 마찬가지로 u타우는 뭐 아닌 뭐라고? 뭐 아닌 뭐라고? 최나연. u타우는 어떻게 돼 이거? 뭐 아닌 뭐야? 0 이상일 때 1입니다. 1이고 1 아니면 0이야. 그러니까 타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u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될까? u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될까? 라윤태 이거 어떻게 돼? 뭐 아닌 뭐야 이거? 마이크가 꺼져 있나? 이거 왜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 왜? 1 아니면 0인데 이게 t 마이너스 타우가 0보다 클 때 t 마이너스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t 마이너스 타우가 어떻게 된다고? t 마이너스 타우인데 이게 지금 타우에 대한 수식이니까 결국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넣으면은 요거는 이걸 대입하면 일단 이걸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서 이게 적분 구간이 이게 타워가 0보다 큰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0보다 1 구간에서는 이거 0이 된다고 0 곱하기 뭐가 된다고 우리가 이거 다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0보다 큰 구간에서는 1이 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에 u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걸 대입한다고 요걸 대입한다고 요걸 여기에 대입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타우가 t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1이고 타우가 t보다 큰 구간에서는 0이 되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적분 구간이 0부터 t까지 하고 t부터 무한대까지가 되는데 t부터 무한대까지 되는데 이 뒤에 구간은 이게 t-타우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된다고 이게. 그럼 앞에 구간 살아남거든. 그럼 결국은 0부터 t까지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타우의 d 타우 요걸 계산해 주면 된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에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 이게 a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뭐 다 한 건데 이것도 또 타이가 좀 약간 그렇다. 그 다음에 뭐 이 계산하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렉탱귤러 요 두 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렉탱귤러 두 개 컨볼루션 하면은 뭐 요거는 이제 정의대로 해야 돼. 파이나이트니까 이 정의대로 해야 된다고. 응? 이 정의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거. 파이나이트하고 하면은 약간 좀 이게 어려워. 계산하기 어렵다. 이 정의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해석해서 이 컨볼루션 정의를 해석해서 계산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그 요게 HA T-타우 요게 뭐 시프트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X의 타우에 H의 T-타우 D 타우 이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 타우 d 타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타우에 대한 수식이 둘 다 타우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x의 타우를 고정시키고 이거는 뭐냐면 h의 타우를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시키고 요거는 그 다음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h의 t 마이너스 타우 요거는 h의 마이너스 타우를 일단 먼저 구해야 돼. h 뭐 그럼 뒤집으면 주면 되니까 그걸 구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h의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딜레이만큼 시키면 이게 h의 t 마이너스 타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뒤집어주고 첫 번째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타우만큼 t만큼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아이고 네 이거 계산하기가 시간도 없고 그냥 이거 다 계산해 보세요. 이거 정 모르겠으면은 내가 내 그 유튜브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아마 그 응용수학이라는 과목 내가 아직 안 주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거 좀 찾아보면은 컨볼루션 좀 앞에 보면은 그 컨볼루션 나도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나와 있어. 내가 다 풀어놨어. 이거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게 직사각형 이게 뭐냐 사다리꼴 이렇게 나와. 사다리꼴로. 물론 여기서 A하고 B하고 같으면은 A하고 B가 같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 이렇게 삼각형. A하고 B 뜨면 이게 A하고 B하고 같으면 이게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뭐 여기까지 해서 봅시다. 이걸 이제 하는데 요거 다 계산해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여기 아웃풋을 계산하여라.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랑 AXT 인풋과 HT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두 개 컨볼루션을 하라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라고. 근데 이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 조금 전에 배웠듯이 그 원래 자체로 컨볼루션 해야 되는 거 있고 이게 컨볼루션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이게 컨볼루션 할 때는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해야 될 때가 있고 첫 번째 경우로 두 번째 경우로 하나는 컨볼루션을 타임 도메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옮겨서 계산하면 편한 게 있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계산이 안 돼. 그 1번 이게 뭐 유형이라 합시다. 유형 뭐 여러분들 하도 그 보니까 유형 1로 해야 되는 거랑 이게 유형 2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내가 뭐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계산하기 나도 어려워서 잘 계산이 안 돼. 컴퓨터로 계산해야 돼. 그 유형 1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보통의 경우가 컨볼루션이 뭐 렉탱귤러하고 뭐 렉탱귤러하고 이렇게 되면 유형 1이야 보통. 이렇게 아니면 뭐 이게 UT하고 UT 뭐 어떤 UT하고 뭐 UT하고 보통 UT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exponential AT가 들어갈 수 있고 exponential BT가 들어갈 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유형 1이 된다고. 근데 이게 유형 2는 어떤 거냐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서 계산하는 거는 이게 다른 거 요거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주파수 도메인을 옮겨야 돼. 예를 들어서 싱크 펑션하고 싱크 뭐 t랑 싱크랑 어떤 걸 싱크를 컨볼루션하라. 이거 거의 불가능해. 이 싱크하고 두 개 컨볼루션하는 거 타임 도메인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싱크가 렉탱귤러가 되잖아. 렉탱귤러 되고 곱하기 렉탱귤러 이렇게 되거든. 또 렉탱귤러 하면은 1 아니면 0이잖아.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거 계산하기 굉장히 쉽겠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어떤 굉장히 복잡한 함수랑 뭐 이런 거랑 어떤 코사인, 사인 이런 거, 코사인 뭐 더하기 사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왜냐하면은 코사인이나 사인이 어떤 이미 xt랑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컨볼루션 한다.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바꾸면은 xf랑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델타에 뭐 이렇게 되거든. F 마이너스 뭐 F0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러니까 델타를 XF랑 통과시켜야 할 때 그때 값만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보면은 잘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1번 잡아봐. 이게 보니까 렉탱귤러잖아. 이거는 타임 도면에서 하라는 거네. 타임 도면에서. 그럼 2번 봅시다. 2번 UT하고 UT 뭐 앞에 뭐 상수부터가 이것도 타임 도면에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이에요. 싱크 펑션.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이 풀의 트랜스폼 이용해서 하라는 거야. 3번도 보니까 뭐 곱하기 컨볼루션인데 코사인 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라는 거야. 4번은 UT하고 UT 이렇게 되니까 요건 주파수는 타임 도메인에서 하라는 거야. 요것만 알면은 뭐 1번, 2번, 5번은 뭐 우리가 한 거에서 뭐 그냥 바꾸면 되는 거고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서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거랑 저 타임 도메인에서 하는 거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거 2번 요거 보면 어떻게 해? 싱크 펑션이 이게 4의 렉탱귤러 4F 이렇게다가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렉탱귤러에 3의 렉탱귤러에 3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렉탱귤러 두 개 곱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1 아니면 0이거든. 이거. 그럼 이거는 12에 어떻게 돼서 상수는 상수끼리 곱하고 렉탱귤러 4F랑 렉탱귤러 3F라고 하면 어떻게 돼? 4F라는 건 렉탱귤러 F 오브 4분의 1하고 똑같다고. 이거는 렉탱귤러 F 오브 3분의 1하고 같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폭이 여기에 4분의 1이고 이거는 폭이 3분의 1이라고. 그럼 두 개 어느 게 폭이 넓은 거야? 이게 넓고 이게 좁은 거잖아. 이게. 그럼 좁은 거하고 해주면 이게 또 좁은 거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12 렉탱귤러 1이니까 1 아니면 0이니까 이게 4분의 F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3의 3의 싱크에 4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아니 4분의 t가 이렇게 되겠네. 싱크에 4분의 t 이렇게 된다. 뭐 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숙제야.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계산만 다 하면 되겠다. 오늘은 뭐 그냥 이거 뭐 특별히 정리하는 건 없고 퀴즈 문제 푸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27페이지 푸는 거랑 오늘 뭐 숙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숙제는 전체로 퀴즈 다시 풀기. 페이지 2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그 다음 35 컨버루션이야. 35 그 다음 37 컨버루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페이지 요렇게 계산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할 텐데 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리뷰만 하고 있네.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